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지문은 중3 국어 천재박 3-1단원 문장의 짜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할 문법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출제 유형 베스트부터 볼까요? 첫 번째로는 혼문장과 겹문장을 구별하는 문제, 겹문장의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두 개의 혼문장을 가지고 겹문장을 만드는 문제나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문제, 문장의 기본 구조에서 서술어의 품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법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면서 어떤 품사를 가지고 있고 혼문장과 겹문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혼문장을 어떻게 겹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장의 기본 구조와 문장 성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아지가, 시냇물이, 내일이와 같은 것은 주어라고 하죠. 주격조사 이와 가가 많이 붙고 아니면 보조사 은는 같은 게 많이 붙어서 나타납니다. 서술어는 달린다, 깨끗하다, 토요일이다 와 같이 동사나 형용사 또는 체험 플러스 서술격조사이다 예 형식으로 나타나고요. 서술어의 특성을 한번 보자면 어찌하다 와 같은 대상의 움직임이니까 우리 어찌하다는 동사에 해당하고 무엇이다 와 같이 대상을 지정하는 체험 플러스 서술격조사이다가 사용되는 서술어가 있고요. 어떠하다 와 같이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건 형용사죠. 그래서 어찌하다는 동사, 어떠하다는 형용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장 기본 구조와 문장 성분을 보자면 우리 우리말 문장의 기본 구조 세 가지 유형과 각 서술어의 품사를 밝혀 쓰라는 서술형 문제와 특정 문장의 기본 구조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꼼꼼하게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찌하다는 동사를, 어떠하다는 형용사를, 무엇이다 체험 플러스 서술격조사이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어, 서술어와 같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장의 주성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러분들도 주성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렇게 네 가지가 주성분에 해당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가나다에서 각 문장의 주어를 한번 찾아보자면 선우가, 소미가, 진우는 과 같이 얘네들이 주어가 되고요. 하지만 숙제를 회장이, 막내가 얘네는 주어가 아닌 다른 문장 성분이죠. 숙제를은 목적어, 회장이는 보어, 막내가도 보어가 되죠. 그리고 끝냈다, 되었다, 아니다는 서술어고 우리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건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 가가 복격조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가에서 우리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무엇을에 해당하며 서술어 동작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 보어의 설명은 누가 무엇이 되다 해서 무엇이에 해당하고요. 보어 똑같이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불완전한 의미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자, 우리 주성분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성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말하기 상황에서는 조금 허용이 되는 거지 문장에서는 주성분이 생략되면 문장이 온전치 않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문장의 주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4개 있고요. 이거 각각의 설명도 여러분들이 잘 읽어놔야겠죠? 주어는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이고요.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되고요. 보어는 되다, 아니다. 서술어가 주어 외에 요구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 문장의 주성분, 주어를 종종 생략할 때가 있지만 이거는 이야기 장면 속에서만 일부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속 성분으로 넘어가자면 부속 성분은 관형어랑 부사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체언을 꾸미면 관형어,
용언을 꾸미면 부사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가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는 체언을 꾸미니까 관형어, 나는 나른다 라는 용언을 꾸미니까 부지런히는 부사어, 유리창을 꾸미는 모드는 관형어, 닦았다를 꾸미는 깨끗이는 부사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꾸며주는 말 같은 경우 부속성분은 생략해도 문장이 이루어진다는 거, 주성분과의 차이니까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꾸며주는 말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별하여 그 차이점을 쓰라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꾸며주는 말이 있을 때 문장의 의미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문장 성분을 분석하라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관형어와 부사어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체언을 수식하는 것은 관형어이고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것은 부사어입니다.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문제에 먹이를 열심히 나른다. 자, 이 열심히는 나른다를 꾸며주니까 부사어가 되죠. 자, 하지만 이 문장 성분을 목적어, 관형어, 서술어라고 분석한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고요.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고 때로는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꾸며주기도 하며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들을 잘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관형어의 형식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부사어의 형식이나 필수적 부사어도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필수적 부사어는 학교에서 다루면 좀 꼼꼼하게 읽어두는 게 좋고 학교에서 다루지 않으면 어차피 고등 문법에 나오니까 필수적 부사어가 무엇인지 그냥 이렇게 대강 뜻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독립성분입니다. 독립성분에는 독립어가 있죠. 경시가, 우와, 네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요. 독립성분은 생략해도 문장이 온전합니다. 부속성분과의 공통점이고요. 주성분과의 차이점이죠. 경준아, 강아지 정말 귀엽지? 라는 문장에 문장 성분을 묻는 문제에 경준아와 정말은 주성분이 아니므로 생략해도 문장이 온전하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독립어는 정말 독립적이기 때문에 다른 성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없다는 것까지. 자, 경준아, 강아지 정말 귀엽지? 라는 문장에 문장 성분을 묻는 문제에 경준아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시가 같은 거는 부름을 나타나고요. 우와는 감탄, 네는 응답을 나타내죠. 자, 경준아 강아지 정말 귀엽지? 라는 문장에 문장 성분을 묻는 문제에 경준아는 부름을 나타내는 독립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성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을 독립성분이라고 하고요. 부름, 감탄, 응답 등을 나타내는 독립어가 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영아, 세상에, 응 이런 것들이 독립성분에 속한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나머지 28한글씨는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문장의 짜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문장의 짜임에는 혼문장과 겹문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거,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버스가 종점으로 달린다는 버스가가 주어, 종점으로는 부사어, 달린다가 서술어니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혼문장에 속하고요. 나는 동생이 어지른 방을 치웠다 같은 경우에는 나는이 주어, 치웠다가 서술어, 동생이가 주어, 어지른이 서술어, 방을이 목적어.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렇게 니은, 는, 을 같은 걸로 안긴 문장이 끝나면 관형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비꽃은 정말 예쁘다는 제비꽃 주어, 예쁘다 서술어에서 혼문장이고요. 나는 어제 극장에서 친구를 만났다 또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혼문장이죠. 하지만 지하는 비가 그치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이고요. 기나 미음, 같은 걸로 안긴 문장이 끝나면 명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정우는 영화를 보고 시수는 책을 읽는다. 또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인데 이렇게 고 같은 연결 어미가 보이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고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난다는 거 알겠는데 겹문장을 또 2가지로 쪼갤 수 있습니다. 겹문장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형은 대학생이고 누나는 고등학생이다. 이렇게 고라는 연결 어미를 사용하는 이어진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해가 떠오르다 라는 문장을 나는 뭐를 기다린다. 이 안에 안기게 만들면 안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 속에 안겨있는 것을 안긴 문장, 그리고 나는 기다린다는 해가 떠오르기를 않았으니까 아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겹문장의 종류를 보면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는데 이어진 문장은 혼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지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장, 연결 어미가 사용되어야 해요. 그리고 아는 문장은 다른 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안고 있는 문장.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안에 안긴 거를 안긴 문장, 안고 있는 걸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 했고 여기서는 전성 어미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슬프게도 이어진 문장에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절과 뒷절의 관계를 바꿔도 의미가 똑같죠. 앞절은 여기 인생은 짧고 뒷절은 예술은 길다예요. 바꿔보면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니까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요. 근데 길이 너무 좁아서 차가 못 지나간다 같은 경우에는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꾸면 차가 못 지나가서 길이 너무 좁다. 이게 되는데 이거는 의미가 달라지죠.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시아는 그림을 그리고 찬우는 글을 쓴다. 같은 경우에 앞절과 뒷절 바꿔보면 찬우는 글을 쓰고 시아는 그림을 그린다.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얘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고요. 나, 공원에 놀이기구가 많아서 동생의 기분이 좋다. 이거 앞절과 뒷절 바꾸면 동생의 기분이 좋아서 공원에 놀이기구가 많다. 이게 되는데 이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별하는 방법은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꿨을 때 의미가 동일하면 대등, 의미가 동일하지 않으면 종속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어진 문장에서 2개의 혼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라는 서술형 문제와 이어진 문장의 종류가 다른 것을 찾으라는 문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분하는 방법을 쓰라는 서술형 문제 또한 출제가 되었고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동일하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놓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 어미를 그냥 알고 있으면 좀 편한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 고예요, 고. 우리 고가 나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대등의 연결 어미가 되는데 혹시 봄이 오고 꽃이 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절과 뒷절의 의미를 바꾸면 꽃이 피고 봄이 온다가 되는데 봄이 먼저 오고 꽃이 피는 거랑 꽃이 먼저 피고 봄이 오는 거랑은 의미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시간의 선호관계를 나타낸다면 고가 종속적 연결 어미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 같은 친구는 좀 조심해주고 나머지 연결 어미는 솔직히 외우고 있으면 좀 편해요. 나열의 대등적 연결 어미는 고나 며, 대조는 지만 은하, 선택은 거나든지, 종속적 연결 어미의 원인은 아사어서 뭐뭐하니, 조건은 뭐뭐면 거든, 목적이나 의도는 뭐뭐러 뭐뭐려고. 이거 조건을 가진 종속적 연결 어미를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연결 어미 중요하게 외워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는 문장을 보자면 얘기 볼게요. 전성어미 쪽.
자, 전성어미를 알아야 우리 아는 문장과 관련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명사절이 포함된 아는 문장을 작성하라는 문제와 같이 특정 절을 포함한 아는 문장을 작성해야 할 때는 전성어미를 알고 있어야 작성이 가능하니 여러분들은 연결어미와 전성어미 두 가지를 꼭 알아놔야 됩니다. 우리 명사형 어미 같은 경우에는 미음이나 기, 관형사형 어미는 는, 니은, 부사형 어미는 개도록 뜻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형절에서 문장 성분이 생략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읽으니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거든요. 근데 원래 문장은 내가 소설책을 읽었던데 여기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이 붙어서 내가 읽으니 된 거면 소설책을 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된 거죠. 자, 이렇게 같은 단어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예도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용절이 있는데 인용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용에는 큰 따옴표와 라고, 간접 인용은 따옴표 없고 고가 사용된다는 거. 이 두 개의 차이점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꾸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의 차이를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아는 문장에는 이렇게 5가지의 절이 있습니다. 서술절 같은 경우는 절의 표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주어 서술어 약간 이거 순서대로 나오면 서술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주어가 2번 나오는 것 같다 이라면 서술절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명사절, 명사형 어미, 미음, 기, 관형사형 어미, 니은, 는, 부사형 어미, 개, 도록, 뜻이 같은 거 알아놔야 되고 인용절은 직접 인용, 큰 따옴표랑 라고, 간접 인용, 따옴표 없고 고가 사용된다는 거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학습을 보면 이렇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나눠서 각각의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을 가지고도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각의 문장 성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조화해서 알아두면 좋고요. 우리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각각에 사용되는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 무엇인지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열, 선택, 대조, 원인, 의도, 조건을 가진 연결 어미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2번 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문장을 어떻게 아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놓아야 하며 전성 어미의 종류를 무조건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개의 혼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만들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쓰라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어떤 겹문장을 만드느냐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자, 이거 꼼꼼하게 봐야 해요, 여러분. 이게 꽤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생이 소설을 읽는 숙제를 한다로 바꾸면 동생이 어떤 숙제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동생이 소설을 읽으며 숙제를 한다는 소설을 읽는다와 숙제를 한다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표현하는 거고요. 동생이 숙제를 하려고 소설을 읽는다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읽는 의도가 숙제를 하기 위함임을 표현하고자 한다는 거. 정말 이 의도 꽤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됩니다. 표현하고자 한 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 7번이랑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시정지 누르고 잠깐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7번 먼저 볼게요. 우리 기억 어찌하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품사 동사에 해당하며 니은 어떠하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므로 품사 형용사에 해당하죠. 디귿 무엇이다는 대상을 지칭하죠.
따라서 기역에 달린다라는 동사, 니은에 귀엽다라는 형용사, 디귿의 동물 플러스 이다 라는 형태가 오는 것이 적절함으로 2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 보자면 1번 기역은 동사인데 니은과 디귿은 형용사니까 적절하지 않고요. 3번 기역은 형용사, 니은 동사, 디귿은 똑똑 플러스 하다의 형태이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죠. 4번 기역은 형용사, 니은도 형용사, 디귿은 필요 플러스 하다의 형태이므로 적절하지 않고요. 5번 기역은 형용사, 니은은 동사, 디귿은 포유류 플러스 이다니까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10번 갈게요. 우리 10번에 적절한 것은 4번이죠. 자, 디귿 먼저 가자면 나의가 뒤에 자전거를 꾸며주니까 관용어, 자전거는 주어, 아주는 새라는 관용어를 꾸며주니까 부사어, 새는 자전거를 꾸며주니까 관용어, 자전거이다는 서술어가 되죠. 리을, 일단 주어랑 서술어 먼저 찾으면 아이가가 주어, 먹었어요가 서술어죠. 우유를, 우리 를 같은 목적격 조사 붙어 있으니까 목적어가 되고 내는 독립어가 됩니다. 따라서 디귿, 리을은 적절한데 기역, 니은을 보자면 제가 일단 주어랑 서술어 찾읍시다. 나는 이 주어, 바라보았다가 서술어는 맞아요. 바다를 우리 를, 을를 이런 거 붙으면 목적격 조사니까 목적어는 맞는데 자, 우리 그가 뭘 꾸며줄까요? 그 바라보았다? 그 바다? 그쵸? 우리 바다를 꾸며주죠? 그러면 바다는 체언이니까 체언을 꾸미는 건 관용어인가요? 부사어인가요? 관용어죠. 그래서 그가 부사어가 아니라 관용어가 되어야 하고요. 니은, 일단 주어랑 서술어 찾으면 개미가가 주어, 날은 나가 서술어가 되죠. 여기 먹이를, 이것도 목적어 있네요. 근데 열심히가 뭘 꾸며주죠? 그쵸? 열심히 나르는 거죠. 그러면 용언을 꾸며주니까 열심히는 부사어가 되는 거죠. 따라서 관용어가 아니라 부사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적절한 것은 디귿과 리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19번 볼 건데 여러분들 16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19번 일시정지 누르고 잠깐 풀어봅시다. 자, 우리 19번 보자면 혼문장 플러스 연결어미 플러스 혼문장 그리고 대등한 문장인 것은 3번이죠. 자, 고 있죠? 우리 나열의 대등적 연결어미 고가 보이고요. 앞절과 뒷절 순서 바꾸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분다. 음이 똑같으니까 대등적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자, 1번부터 가자면 승재는 마음씨가 곱다. 자, 이렇게 이중주어처럼 보이면 제가 서술절을 않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랬죠. 그래서 마음씨가 곱다가 서술절이므로 1번은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되고요. 2번, 우리 기나 미음은 무슨 절 만드는 전성어미였죠? 그쵸? 명사절 만드는 전성어미였죠. 따라서 해가 떠오르기는 명사절이므로 2번은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고요. 4번, 는? 우리 는 같은 거 있으면 무슨 절 만든다고 했죠? 그렇죠. 관형절이었으니까 4번 같은 경우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됩니다. 5번, 길이 너무 좁아서 차가 못 지나간다. 이거 앞절과 뒷절 순서 바꾸면 차가 못 지나가서 길이 너무 좁다. 이거 의미 다르죠? 그래서 연결어미가 사용된 것은 맞으나 아서는 원인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이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풀 때 연결어미랑 전성어미를 먼저 찾으면 문제가 좀 쉬워져요. 일단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자, 16번 혹시 풀어본 친구들을 위해서 16번은 답만 얘기해주고 넘어갈게요. 16번은 2번으로 지만이라는 대조를 나타내는 대등적 연결어미가 사용되었으므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하고요. 나머지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1번은 음연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가, 3번이랑 5번은 아서라는 원인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가, 4번은 뭐뭐려고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가 사용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면 됩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면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3-2 단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